제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185만원입니다. 기기를 사용하면서 제가 그냥 공중에 소비했던 금액이죠. 거의 뭐 제가 사용한 15,900원보다 비슷한 요금제가 45,000원, 거의 3배에 가깝게 차이가 나죠. 통신사로 7년을 사용했다면 586만원 정도가 돼서 실제 제가 절약한 금액은 총 안녕하세요, 짐영서 유튜브 홈랩스입니다. 제가 최근에 핸드폰 요금제를 좀 변경하려고 보니 알뜰폰을 벌써 7년이나 사용했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정말 제가 저렴하게 사용한 건지 3대 통신사를 굳이 안 써도 이게 의미가 있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때까지 사용한 금액을 싹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요새 단통법 폐지나 알뜰폰 규제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알뜰폰의 매력이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비교해보죠. 제가 사용한 통신비의 총 합은 제가 구입한 스마트폰 기기값과 매달 내는 요금제 통신비를 합한 값입니다. 그래서 기기값 따로 계산하고 요금제값 따로 계산해서 합쳐볼게요. 저는 7년 동안 총 4대의 스마트폰, 포코폰, 그리고 아이폰 3대를 사용했고요. 이 기기들을 당근이나 중고로 다시 판 금액인 225만원을 제외하면 제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185만원입니다. 기기를 사용하면서 제가 그냥 공중에 소비했던 금액이죠. 그래서 자급제 사용으로 제가 기기값으로 지출한 돈은 185만원, 총 7년 사용했으니까 비용을 7년으로 나누면 매년 사용한 연간 사용 금액은 26만 4,2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비용을 12로 나누면 제가 7년 동안 매달 기기값으로 납부한 금액은 22,024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통신사를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 기기값은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기기를 구입하고 당근으로 파는 거는 똑같으니까. 다만 통신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자급제로 이 완납하는 기기값이 부담스러워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기 할부를 걸어둡니다. 기기 할부를 걸게 되면 통신사에서 나오게 되는 할부 이자가 있는데요. 그게 5.9%고요. 총 금액 185만원 더하기 할부 이자 5.9%를 반영한 23만 974원이 더해져서 통신사 기기 할부로 사용을 했다면 1년간 사용한 금액은 29만 7,282원. 자급제로 사용한 금액보다는 한 3만 3천원 정도를 더 사용하는 거고요. 월간으로 치면 2만 4,774원이기 때문에 매달 2,750원 정도를 더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자급제를 사용하나 통신사에서 기기 할부를 끼고 사용하나 총 금액이 23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50만원짜리 아이폰을 한 번에 결제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통신사 기기 할부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단점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물론 쿠팡이나 뭐 옥션, 11번가에서 이벤트성으로 24개월 무이자, 36개월 무이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돈까지 절약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금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저는 지금 LG 유모비의 6기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평생 할인으로 매달 15,900원을 내고 있습니다. 12달을 사용하게 되면 연간 요금제로 사용하는 금액은 19만 800원이고요. 7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 133만 5,600원입니다. 통신사 요금 중에는 KT의 슬림 7기가라는 요금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부가세 포함해서 4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만 5천원짜리를 1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 54만원. 알뜰폰과 비교해서는 34만 9,200원 정도를 더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 요금제를 7년간 사용했을 경우에는 378만원, 244만 4,400원이 더 지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알뜰폰을 쓰는 것과 통신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기기값은 큰 영향이 없고 요금제 차이에서 금액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뭐 제가 사용한 15,900원보다 비슷한 요금제가 45,000원, 거의 3배에 가깝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총 7년 동안 사용한 총 전체 통신비를 계산을 해보면 이 기기값과 요금제를 합쳐서 저는 매달 37,924원 정도를 지출을 했고요. 그게 통신사로 치면 69,774원을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매달 31,850원을 절약한 꼴이 됩니다. 1년으로 치면 저는 45만 5,086원을 사용했고 통신사로 치면 84만 7,282원이라 1년 동안 38만 2천원을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 17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 알뜰폰 7년 비용은 318만 5,600원입니다. 통신사로 7년을 사용했다면 586만원 정도가 돼서 실제 제가 절약한 금액은 총 267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통신비로 치면 저는 매년 45만원을 쓰기 때문에 거의 6년 정도를 더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사를 7년 사용할 때 저는 알뜰폰으로는 한 12.9년, 거의 한 13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뜰폰은 굉장히 저한테 금전적으로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 알뜰폰을 쓰면서 이게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건데, 장점은 역시 뭐니 해도 가장 저렴했던 가격입니다. 260만 원의 격차면 제가 7년 단위로 새로운 노트북을 한 대씩 살 수도 있는 금액인 거죠. 그리고 260만 원을 저금을 한다면 그게 또 더 큰 돈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역시 알뜰폰의 장점은 그냥 가격이에요. 뭐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약정이 없다는 거죠. 뭐 선택 약정을 걸어서 할인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중간중간에 뭐 기기가 망가지거나 하는 일로 되려 이제 위약금을 물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내가 기기를 바꾸고 싶을 때 바꾸고 당근으로 다시 팔고, 내가 좀 덜 바빠지면 요금제를 낮추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무줄처럼 유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선택에 의해서 어떤 기간에 묶여있지 않고 내가 자율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죠. 단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요새는 많이 해결이 됐어요. 뭐 위치 추적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조금 해결이 된 부분이 있고, 제가 지금 가장 크게 느끼는 단점은 고객센터의 부재라는 겁니다. 뭐 대응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야 뭐 되든 안 되든 며칠 기다리고 사용할 수가 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의 경우에는 이 알뜰폰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옆에서 보조해주지 않는다면 부모님들이 쓰기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조금 먼 거리에 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통신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리점을 가셔라 이렇게밖에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제 부모님에 한해서는 월 10만 원이나 통신비를 내고 계시지만 결국엔 3대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3대 통신사를 사용하는 비용은 대리점과 오프라인 고객센터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이 굉장히 편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3대 통신사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고, 나는 굳이 그 1년에 한 번, 두 번도 사용 안 한다, 그런 분들은 그냥 알뜰폰으로 가시면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메리트를 굉장히 크게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정부에서도 알뜰폰에 대한 정책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줬고 밀어주는 분위기를 그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알뜰폰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조차도 편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알뜰폰 허브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사설 사이트들도 있어요. 폰비라든지 뭐 모두의 요금제, 그런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면 내 용도별로 요금제를 정리해서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일도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등록하면 유심을 받고 유심을 끼우면 바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통신비에 대한 고정비가 너무 스트레스였던 분들은 알뜰폰을 한번 써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최근에 단통법 폐지와 알뜰폰 뭐 증권사 규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난립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정책들이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알뜰폰을 계속 사용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막 갑자기 이런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서 3대 통신사가 더 비용적으로 저렴하다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